네,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3분과 한글 글권 산업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과 한글 글권 산업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박재홍입니다. 본 분과는 한글 글권 산업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좌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진 산돌 소장님, 2호 윤디자인 그룹 센터장님, 임진욱 타이포 디자인 그룹 대표님, 박용락 폰트릭스 디렉터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시에는 제가 호명하면 그때 오디오를 켜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 발표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박용락 폰트릭스 디렉터님, 심우진 산도 소장님, 이호 윤디자인 그룹 센터장님, 임진욱 타이포 디자인 그룹 대표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른 분들의 발언 도중에는 오디오를 꺼주시고 질문이나 추가 발언을 원하실 경우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 좌담회는 회사 소개와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가지 주제는 트렌드, 저작권, 인공지능입니다. 먼저 패널분들의 간단한 회사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국내에 한국 폰트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사만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회사 소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발표 순서대로 폰트릭스 박용락 디렉터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폰트릭스의 박은락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폰트릭스는 기본을 더 완벽하게, 폰트를 더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다시 재도약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본문 기본 서체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환경에 최적화한 본문용 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 다양한 제목용 서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국어 폰트 개발 역량으로 글로벌 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협력업체로서 삼성의 다양한 다국어 서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업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과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와 본문용 또 제목용 서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네이버하고는 네이버 나눔 명조를 시작으로 네이버 발음코딩, 나눔 예탄글, 디투코딩 서체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카카오 전용 서체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가 됐고 내년 초에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이 보시고 있을 텐데요. MPC 새로움체의 경우는 올해 개발을 해서 뉴스나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는 2005년부터 15년간 협력업체로서 다국어 서체와 한글 서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라이프 플러스 전용 서체를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곰게임즈 전용 서체도 지금 무료 폰트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몬 전용 서체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와 같이 좀 최근에 개발된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폰트릭스는 전용 서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더 좋은 폰트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특허를 약 8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릭스 폰트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클라우드를 개선을 해서 심플하게 다시 오픈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압축 폰트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폰트가 한 1.1에서 1.5메가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한 150K까지 줄일 수 있는 압축 폰트에 대한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믹스 폰트의 경우는 한글, 영문, 숫자, 한자를 섞어서 쓸 수 있는 특허 기술로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 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온라인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은 언제 어디선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폰트리스가 하는 일은 완성도 높은 한글 디자인, 폰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업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업 전용 폰트를 개발하고 있고 폰트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아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편의와 파트너십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과 15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표 폰트 회사로 성장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락 디렉터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돌 심우진 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무진입니다. 아이고요.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가 아니네요. 네, 다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도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3분 동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세계 한국어 대회에 저도 이제 같이 한글과 관련된 누군가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회사 소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조금 왜 회사 소개를 하지?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폰트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폰트를 사람이 만든 폰트가 뭐야?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계 한국어 대회에서 폰트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폰트라는 게 이렇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만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구름다리라는 곳이 있어요. 산돌클라우드닷컴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구독을 하시면 폰트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플랫폼에 산돌구름에 가보시면 라틴 폰트나 중국어 폰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계속 다양한 폰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가 메인이긴 하죠. 이 구름다리는 매월 한 종씩 폰트를 만드는 걸 저희는 좀 중점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자주 새로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서비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글뿐만이 아니라 뭐 라틴 폰트, 뭐 그다음 중국어, 뭐 태국어 다양한 고객분들이 특히나 외국어에 대한 다국어에 대한 니즈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커스텀 폰트 아까 뭐 리크도 굉장히 많은 회사와 일을 하셨는데 네, 저희도 여러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다국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산돌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어가면서 글로벌하게 일을 하는 게 요즘 저희가 일하는 방식,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을 맺고 친구가 되다 보면은 우리 플랫폼에도 같이 입점하시겠어요? 하시면서 입점하기도 하고 커스텀 폰트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하기도 하면서 점점 글로벌한 쪽으로 업무 유형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쓰시려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앱을 까셔가지고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iOS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나 뭐 애플 펜슬 뭐 같이 폰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용하시는 분이 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한 70만 종 정도가 폰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산도 클라우드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타입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어, 참 여기에 어, 이름을 올리지 못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저희들의 소중한 고객사들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은요, 계속 글로벌 이슈가 커지면서요,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어도비나 IBM이나 그 외에 아직은 저희가 그 밝힐 조건 때문에 아직 오픈이 돼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할 기업들이 많은데 실리콘밸리 쪽과도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요.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한글을 해서 한글로 큰 회사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한글만 잘하는 게 한글의 우수성일까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굉장히 우수한 문자를 쓰고 있다면 거기서 얻은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것들도 훨씬 더 확장성이 좋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글과 가장 유사한 우리가 또 오랫동안 써왔던 한자, 동아시아 문자들도 저희가 팀을 꾸려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큰 회사와 IBM 같은 회사는 아주 큰 회사죠. 일본 회사에 맡기지 않고 산돌에 이 큰 일을 맡겨주셨고 성공적으로 해냈고 우리 트위터에 올린 분이 아트 디렉터세요. 근데 굉장히 만족하셨는지 출시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기쁨을 같이 트위터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는 한글 브랜딩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고요. A타이파이라는 이제 국제 타입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2019년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글을 만들며 그것들이 어떤 IT 기업으로서의 방법론을 어떻게 차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노하우는 한글을 만든 세종의 설계적인 핵심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국제적으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올해 에이타이파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외국에 있는 이제 글자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한글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물론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들도 굉장히 재밌고 정말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BTS나 뭐 이런 한류의 아이돌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것도 맞는 말이겠죠. 어쩌면 그게 더 본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읽어버려요. 여러 사람들, 친구들을 대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아주 크게는 공유를 못 드리는데 이 외국인들의 잠깐, 잠깐 몇 시간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Get a Taste of Hangul Type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학회에서 한글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혹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것도 해요. 호빵이랑 구름이랑 산돌구름, 산돌구름 맛 호빵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은 한글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이질적인 것들과 만나면서 이런 기회로 한돌이라는 회사가 있구나. 폰트라는 게 있구나. 한글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아이폰을 열었을 때 또 윈도우를 열었을 때 그 폰트를 만든 회사가 한돌이라는 회사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즐겁게 알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984년부터 시작된 회사인데요. 여러분 성원으로 무덤으로 크고 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무진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디자인 그룹의 이호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호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잘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윤디자인 이호입니다. 앞에 두 분처럼 윤디자인도 많은 폰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보다는 이미지로 좀 쭉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디자인 89년에 설립되었고요. 윤채나 외전체, 윤명주, 윤고딕을 대표로 하는 폰트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윤디자인은 좀 새로운 것들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폰트를 만들고 폰트를 실제 어떻게 보여질 때 제대로 브랜딩이나 효과적으로 보여줄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윤디자인은 엉뚱상상과 윤디자인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많은 폰트를 연구를 하고 있고 한쪽은 실제 만들어진 폰트를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일반인이나 이제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타이포그래피 서울로 이제 온라인 매거진으로 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디자이너스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 디자이너를 갖추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에서 윤디자인 M 또 희망 한글나무라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과 폰트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데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쭉 보시면 일단 브랜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실제 만들어진 폰트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보여지고 재미있게 딱딱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편안하게 때로는 무겁게 좀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각화시키는 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전시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실제 게임에서 한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폰트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다양한 브랜딩으로 타이포 브랜딩의 어떤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선두의 역할로서 다양한 것을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폰트를 그냥 타입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시각화시켜서 클라이언트나 이 폰트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좀 많이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이하고 진행했던 폰트도 만들어진 폰트를 가지고 디자인 모티브를 살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방법들, 다양한 폰트를 만들고 있는 윤디자인은 최초로 이 대전 엑스포 박람회 이 전용서체를 시작으로 이제 폰트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또 메가박스 전서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방송국에서 또 JTB 서체도 만들고 최근에 또 노브랜드 전서체도 만들어서 이제 노브랜드 그 매장 내에서 폰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신 건 또 하나은행, 또 서울시 전용서체도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빙그레와 함께하고 있는 빙그레 제품을 대표로 하는 콘텐츠들도 매년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고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전용서체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방송국에서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윈디자이는 많은 폰트를 현재 제작하고 있고 전용체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만들어진 폰트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포 디자인 그룹의 임진욱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진욱입니다. 네, 앞에 서체 회사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전체적인 폰트 만드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통된 일이고 저희는 회사 소개는 짧게 개발한 서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타이포 디자인 그룹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005년부터 서체 개발 일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약 15년 정도 해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서체를 개발했지만 대표 서체 한 300종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대표 서체 몇 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전용 서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대한민국 정부 상징 체계 안에서의 전용 서체로서 전용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산하기관, 뭐 문화체육관광부 여러 가지 그런 부처들 또는 산하기관들에 다 사용되는 그런 전용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뭐 훈민정 모두 다 아시겠지만 훈민정음을 모티브로 저희가 디자인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네, 이거는 정부의 산하기관들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울시 서체 남산 한강체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DDP의 전용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 그룹 전체 전용 서체를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 전용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고딕, 에브리데이 켈리 서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DB그룹 전용 서체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의 손글씨를 서체로 개발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토지의 원고를 바탕으로 개발했고 어린이 손글씨, 그 다음에 그 게임 회사의 네오위즈와 함께 서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뽀로로 서체 개발했는데 동글동글한 뽀로로 느낌의 뽀로로 전용 서체와 뽀로로의 친구들의 서체를 개발했고요. 최근에는 그 한국사이버대학교에 그 디지털 사이버 교육에 최적화된 그런 서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는 그 제목용 한 가지와 고딕체 4가지, 명조체 계열 4가지 이렇게 총 9종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본문용 서체로서 명조체, 고딕과 고딕체, 시고딕, 시명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용 서체로서 다양한 서체들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티브로 해서 손글씨 느낌,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들의 서체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글씨라든가 어떤 이러한 느낌, 그 다음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육필, 그 다음에 이순신체 등을 개발했고, POP 서체, 이러한 다양한 서체를 개발했고, 요즘에 어떤 복고풍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타이포 쌍문동이라는 서체를 하는데, 이 서체는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약 그 100만 건 이상의 사용자들이 다운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양한 요즘에 복고풍의 서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희동, 부암동 등의 서체들을 개발했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 그 개발한 서체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욱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폰트릭스, 윤디자인 그룹, 타이포 디자인 그룹, 산돌의 폰트에 대한 생각을 짧지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인 트렌드, 저작권, 인공지능의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소개하면서 3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트렌드입니다. 한글 글꼴 산업의 현재죠. 2020년 요즘 한글 디자인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트릭스 박용락 디렉터님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한글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뉴트로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면의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뀜으로 따라서 고딕 계열이 더욱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더불어 유튜브 및 SNS의 발달로 단문장 위주의 문장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박스형 형태의 어떤 네모꼴 형태, 즉 문장이 잘 정리되는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폰트 회사들마다 모두 그러한 스타일의 서체들이 주로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폰트로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정말 많아져서 레터링과 비슷한 어떤 굉장히 과감하고 좀 새로운 디자인들의 서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그런 더욱 또 가감하고 또 새로운 서체의 디자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디자인적인 트렌드는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호 센터장님은 혹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디자인보다는 이제 개인 디자이너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폰트 회사에 소속되어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폰트 관련한 수업을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폰트도 만들고 판매도 하는 이제 개인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개인 디자이너들의 약진이 되게 눈여겨볼 수 있고 그 개인 디자이너들이 만들거나 또 폰트 회사들에서 기존에 보지 못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체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클라우드 폰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걸 눈여겨볼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기업 전용 서체도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또 다른 변화가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폰트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이 새로운 디바이스는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새롭게 재편성하고 만드는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진욱 대표님, 2020년 한글 디자인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앞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트렌드라는 게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랑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예, 그 트렌드다 보니까 저희도 2020년도에 아까 저희 회사 소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 정형화된 본문용 서체, 그 다음에 아주 그 짜임새 있는 그런
가독성 위주의 서체 위주로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서체 중에 좀 복고풍의 서체들이 아무래도 그 사용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고풍의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복고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하고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감한 어떤 그런 서체들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2005년 전에는 이제 폰트 회사에 있었는데 또 그 가독성 그런 걸 굉장히 따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자유롭고 대담한 서체들 그런 서체들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돌의 심우진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트렌드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트렌드에 대해서. 네, 근데 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트렌드를 얘기하기 전에 한 어느 정도 크기의 트렌드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걸 텐데 뭐 아주 단기적인 것도 있고 뭐 아주 장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앞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일 큰 규모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산돌이 1984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회사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그냥 디지털 폰트의 역사예요. 물론 그 전에 훨씬 더 뭐 다른 뭐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제 두 번째 흐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디지털 폰트에. 뭐냐면, 디지털 폰트가 시작되면서 포스트 스크립트서부터 트루 타입, 뭐 오픈 타입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정신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폰트 회사의 굉장히 어려운 점은 글자 수가 많은데 기술 기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디자인에 올곧이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게 참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여기 오신 또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오픈타입 이후로는 기술 이슈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 좀 고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개인 디자이너들의 약진도 예전에는 혼자서 하나의 한 번의 폰트를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했죠. 네. 근데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안정화되고 또 평준화되면서 드디어 대학생이 졸업 작품으로 폰트 한 벌을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한글 폰트, 한글의 디자인은 이제 시작이고 정말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디자이너들 관심이 많거든요. 한글을 이제 한국 사람만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외국 디자이너들도 많이 달려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픈되면서 평준화되면서 기회가 많이 공유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꽤 치열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 거죠.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각 회사를 대표하시는 소장님, 디렉터님, 센터장님, 대표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호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심 소장님이 요즘의 디지털 폰트에 관련된 트렌드, 폰트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호 센터장님도 개인 디자인의 약진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럼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호 센터장님 그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그러면
조금 이따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임진욱 대표님 의견을 좀 네네. 여쭤볼까요? 요즘에 개인 디자이너의 약진, 폰트에서만 폰트를 만들지 않잖아요. 많은 개성 있는 폰트들이 뭐 학부생들도, 대학생들도, 일반인들도 만들고 있는데, 임진욱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진욱 대표님, 네, 오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네, 방금 발견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개인 디자이너들의 약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꼭 폰트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디자인 회사들도 전에는, 큰, 회사 위주로 또는 유명한 디렉터 위주로 어떤 그 디자인이 됐다고 하면, 요즘은 개인 디자이너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폰트도 사실 그 뭐 장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이 쉽게 또는 편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꼭 폰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트렌드에 대해서는 네,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실 제가 주제를 트렌드로 정했던 이유는 두 번째 주제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왔잖아요. 소비자는 다양한 폰트 디자인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저작권에 대한 거는 많이 거부감이 심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살 때 소비자들은 폰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있는 폰트가 무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스크탑이든 랩톱이든 컴퓨터를 샀을 땐 이미 폰트 저작권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폰트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업계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 세상에 어떤 폰트도 무료는 없죠. 그거를 지불하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누군가가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했을 뿐이지 폰트를 제작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 노력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빨리 제작할 수도 없는 시장 현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비대면 시대에 아무래도 줌이라든가 특히 유튜브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시청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폰트 업계에서는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작권의 범위는 아닙니다. 폰트 업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저작권은 이제 동영상에 대한 것이고 아무래도 동영상에 관련된 2차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연결이 좀 잘 안 됐던 윤디자인 그룹의 이호 센터장님 2차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센터장님의 의견도 좋고요. 윤의 생각도 좋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으로서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무리 공개된 폰트일지라도 지금 디자인 이제 결과물과 함께 그 저작권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100%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폰트 회사가 사실 돈을 벌려면 사실은 이제 의뢰한 폰트도 만들어서 납품도 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폰트 회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자사의 새로운 폰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하거나 뭐 저작권 아니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그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제 그 회사만의 것으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이게 1차 저작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무료로 많이 풀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차 저작권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 100% 완벽하게 풀리진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 사례도 보면은 서체 회사마다 뭐 판매하는 곳에서 따라서 다 법칙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좀 비용이 비쌀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개인한테도 또 많은 또 영세한 어떤 기업들이나 단체들한테도 좀 합리적으로 더 다가가게 하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디자인 회사이긴 하지만 디자인 회사 중에 폰트 회사는 되게 극소수이잖아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금액적인 부분이 합리적으로 보다 되려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폰트 회사만이 오롯이 맡아서 어디는 무료로 다 공개하고 어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해 좋은 놈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되려면 좀 그런 방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 이슈가 나왔는데, 임진욱 대표님, 예, 임진혁입니다. 예, 2차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저작권 문제가 꼭 2차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예를 들면, 뭐, 무료 서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개인 사용자들이든가, 어떤 영세한 업체에는, 사실 이 비용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그래서 무료 서체로 가버리거든요. 예, 무료 서체를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돼서 사실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폰트 회사들이 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있어야지 또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제 그러는 부분이니까 뭐 저작권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국내 회사들도 어떤 곳은 어떤 방향에서는 확 풀어주고 어떤 쪽에 다른 쪽에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고 뭐 그런 방법과 툴이라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어떤 회사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어떤 거 풀어주고 그러면 그 2호 센터장님 아직 이제 나쁜 놈 좋은 놈 나눠진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폰트 회사들이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 공통의 어떤 이 산업을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가라고 좀 협의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산돌의 심은인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2차 저작권에 관련된 생각은 어떠신지, 산돌 구름을 대표해서 이제 클라우드 폰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저작권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글 폰트가 저작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착한 놈 나쁜 놈이 없어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있다는 것은 같이 대화를 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모색하자는 거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폰트 협회라는 것도 있고요. 꾸준히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가 어떤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저작권 문제는요. 사실 산도올은 올해서부터 이제 라이선스 프리 정책을 이제 공표를 했고 많은 유저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물건을 살 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결정을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살 때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씁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때 기억을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물론 해석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폰트를 즐기는 시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 할 때 그 고민 그걸로 끝내고 기분 좋게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라이선스 프리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상당히. 폰트 파일이 돌아다니면 이건 사실 전물생심이라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는 이동을 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이제 계약 문제만 남았구나로 넘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산돌 폰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고객분들과 그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이 저희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용락 디렉터님, 저작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폰트릭스 박은락입니다. 폰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산돌도 그렇지만 저희도 현재는 라이선스를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라이선스 문제는 폰트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각 회사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무료 폰트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폰트가 사실 많이 배포됨으로써 사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지만 이거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무료 폰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 저하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무료 폰트로 저희 같은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든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지만 신진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무료 폰트가 굉장히 큰 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각 회사별로 각각 다 원칙이 다르지만 이거를 그들한테 무료로 이거를 사는 사람들한테 다 쓸 수 있게끔 열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면 그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업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저작권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많이 딱딱해졌는데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호센터장님께 연결할 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가 공간이 창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멋진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그래서 통신장애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 회사에서 재직 중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1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1위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모 회사가 1위가 됐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말씀 중에 이제 이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먼저 트렌드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글 글꼴 산업의 현재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흑활자, 도활자라고 하죠. 경상북도 상주인가요? 거기에서 발견이 됐었고, 그 다음에 목활자, 금속활자로 갔었던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70년대쯤 됐을 겁니다. 그때 한글 폰트 회사들은 대부분 시스템, 개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폰트 회사들은 개발 회사가 1세대였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도 다 디자이너 출신이시잖아요. 디자인이 거의 2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의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회사에서 디자인 회사로, 디자인 회사에서 다시 개발 회사로 갈 것 같진 않고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개발 회사,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회사들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과 이제 건축가 교수님, 인공지능 건축가 교수님 여쭤봤더니 인공지능을 다들 싫어한답니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호센터장님 이제 통신이 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회사마다 대회비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리는 뭐 그런 거 여쭤보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폰트를 만드는데 1172자를 그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거를 각기 다른 형태를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할까? 특히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대학교나 아니면 이런 전문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 등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이제 절차를 통해서 뭐 폰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을 이제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폰트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곧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폰트 디자이너들의 그 실제 활동하는 폰트 디자이너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AI로 인공지능으로 폰트를 만들 경우엔 이제 폰트가 새롭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컨셉을 갖고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그걸 약간 풀어나가는 파생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폰트를 만드는 시대가 가능해질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첫 원더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두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기본 글자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이 AI가 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되면 그런 게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폰트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종에서 또 폰트를 만드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공통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와 로마 브랜딩 시장에 대한 한글 브랜딩 시장의 규모, 세계적인 규모가 궁금하다고 댓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세계화와 연결해서 어떤 상승작용을 기대하고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한글 브랜딩 시장의 세계적인 규모가 얼마일까? 한자나 로마자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딩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한글 브랜딩 시장은 어느 정도일까? 저 산돌의 심우진 소장님 혹시 세계적인 한글 브랜딩 전략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제적인 네트워킹도 많이 갖고 있고, 산돌도 세계적인 뭐 HP, 구글, 애플, SE고딕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글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김태민 님께서 답변 올려주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을 할 때 처음에 있었던 패턴은요, 그 약간 초기 버전이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한글 부분을 너희가 좀 맡아주겠니? 약간 이런 의뢰였어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부분인 거죠. 큰 프로젝트 일부분인 거죠. 근데 정말 이 브랜딩이 어떤 시장 규모를 따진다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발주에 재발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모델을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AI나 뭐 이런 기술적인 거랑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글이 아니라 한중일 패키지가 돼야 되고 한중일 패키지가 아니라 그냥 월드 폰트 패키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 한 회사가 그걸 다 통과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왔던 회사가 없냐? 그럴 리가요. 다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그런 뭐 세계적인 뭐 폰트 회사들이 제일 공략하기 힘들어했던 지도에서 찍자면 극동이었죠. 인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문자 수가 많고 지역색이 특이하기 때문에 유학 간 친구들이 거기서 한글을 제대로 디자인하겠습니다. 일본어 폰트를 제대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던 거죠.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지 않으면 그 어려운 걸 못 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자 수가 많았던 게 개발에 제한이 되기도 했지만 시장을 지켜주는 순작용도 했던 겁니다. 근데 한글이 1172자를 굉장히 빠르게 뭐 여러 회사들이 다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꽤 꾸준히 개발을 하셨던 걸로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산돌도 마찬가지고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심유 교수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종료가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한글과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브랜딩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시장 규모를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뭐 지금 트렌드 자체가 엮어서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의 독립적인 네, 고전적인 상품군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트렌드 저작권 인공지능의 주제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가자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좌담회가 지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글 글꼴 산업분과 좌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